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은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가 다소 둔화되긴 하겠지만 침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 정책을 완화적으로 갈지 여부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의 전개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주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주 성분 중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회사 측은 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세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비수익 노선 정리 그리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앞두고 회사 측이 내놓은 자구안으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업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여줬고 현물 시장,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함께 동반 순매수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 이뤄졌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2%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탄력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함께 상승 동력을 힘입은 상황입니다. 자, 4월 한 달간 또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까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9% 상승한 2168.2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 다시 반등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5,050원에 SK하이닉스는 3% 넘는 탄력으로 76,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도 강보합 마감 속에서 18만 2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넘는 상승 속에서 32만 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3% 상승한 736.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신라제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64,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이로메드는 1% 넘는 하락으로 27만 4,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59만 6,900원에 HLB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8만 원대 회복되면서 8만 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 이제 3월이 마무리가 됐고 오늘부터 4월의 첫 거래일이 이어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다소 과도한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월화수 이렇게 3일 동안 하고요. 목금은 봉천성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장 전망 코너에서 강연에 관련된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저녁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겠고요. 이번 달부터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학과장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주 후반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먼저 시황 분석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 그리고 시장에 대한 총 분석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셨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장 초반 시작부터 강한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해종합지수의 탄력도 힘입은 것 같습니다.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5일선과 21선 회복된 상태로 상승을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다소 작았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죠. 등락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세 곳이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해외 증시 호조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증시 호조를 바탕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특성이 뭐냐면 중형주와 소형지수가 좀 강했습니다. 대형주 지수보다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오늘 이제 놀랍게도 코스피에서 상승률 2위 업종이 철강 금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금속은 상승률 1위가 잘 나오지 않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도 업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과거에 비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히 그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오늘 뉴스에서도 밝혔듯이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 이게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하한가도 이제 장중 하한가와 시가부터 하한가인 건 다르죠. 흔히 점 하한가라 그러는데 시가부터 하한가 기록하고 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백만 주씩 이제 하한가는 깔려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오늘 검은색 21선과 이 연두색 5일선을 동시에 다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상당히 탄력적인 거죠. 지난 금요일만 해도 5일선 근처에서 끝났다가 오늘은 갭상승해주면서 시작부터 5일선 넘어갔고요. 장중에 21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참 묘해요. 뭐가 묘하냐면 제가 볼 때 이건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약간 좀 비정상 구간이 있었는데요. 언제 있었냐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정확하게 비정상이에요. 사실 이때 21선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나름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깨파랗게 장대목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역시 변수에 의해서 또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후에 국채금리 관련돼 갖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오박스 두 개는 뭐냐 거의 연달아서죠. 변수에 의해서 더 가지 말아야 될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변수에 의해서 천천히 빠져야 될 게 급격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저걸 빼면은 이제 어떤 흐름일까요? 자, 보세요. 이걸 뺀다 그러면 여기서 2월 25일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위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수 구간을 제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딱 평균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가 진짜 이제 게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올라간 것 중에서 이제 사실 해외 증시 상승으로 인한 투자 심리 호전이 컸거든요. 근데 과연 지속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라인을 돌파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때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저는 주변에서 누가 이제 주식투자에 관련해서 질문하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어떤 분야든 간에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 쉽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떤 그런 발언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냥 막 여기저기다가 연락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회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내일 이후에 얼마나 더 갈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갈수록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라갈수록. 근데 뭐 과연 이 라인까지 올라올까? 이거는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 라인을 다시 뚫고 가기에는 상당히 버겁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기는 상당히 버겁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왔던 이 라인 그러니까 바로 지난 그 3월 22일 그때 구간이죠. 근데 요것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갈수록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무슨 기회인지는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오늘 좀 탄력이 떨어졌죠. 상승률도 그렇지만 이건 21선 돌파 못했잖아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오늘 21선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시 저는 그 키높이를 맞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월 25일 고점 찍었어요. 2월 25일. 코스닥은 3월 14일. 약 17일, 18일 정도 편차가 나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셌던 거죠.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잖아요. 고점은 느릴수록 좋은 거고 저점은 빠를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지수와 지수 혹은 종목과 종목 혹은 지수와 종목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2개 이상을 비교할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고점이 한 17일이나 18일 정도 느렸잖아요. 더 강한 거죠. 반대로 저점 빠른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기본 원리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저의 그 분석 노하우 중에 하나의 팁에 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느리다 보니까 쉬운 말로 코스피가 박살났을 때보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늦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고점 찍었던 날은 놀랍게도 이날이었어요. 이날. 코스피는 이날 이후로 계속 내려갔어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느린 척 하다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원리가. 고점을 늦게 찍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20선 돌파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가뿐하게 20선 돌파했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코롱티 시즌하고 한번 이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롱티 시즌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인데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떨어졌죠. 코롱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이 이게 상장이 최저가죠. 문제는 오늘 하한가가 바닥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추하락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 딱 보면서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코롱티 시즌도 일종의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격이 여기잖아요. 여기 오늘 점한가서 여기인데 그러면 이 코롱티 시즌은 상장 이후에 매수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100%. 물론 외국인 기관도 받겠지만 뭐 외국인 기관이 뭐 시기나든 손실이나든 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 편이니까. 근데 그냥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늘 이게 바닥일 확률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내일 또 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코롱티 시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간 빠져나오는데 주력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코롱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오늘 뭐 시가부터 점한가가
여기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을 보면 2015년도 가격이에요. 네, 이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은 2015년이죠. 2015년 봄 이후에 매수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4년 동안 매수한 모든 투자자가 다 손해를 본 거죠. 코롱 TCG는 상장 이후에 매수했던 모든 투자자가 손해 본 거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일단은 두 종목 다 빠져나가는데 주력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코롱 TCG하고 코롱 생명과학이야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중장기적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코롱 그룹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 중에서 과연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에 봉착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아니라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종목인지. 코롱 TCG인가 코롱 생명과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룹 전체가 망가진다 그러면 그 종목도 잡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종목은 상당히 매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잡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잘 생각했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요 흐름, 어떤 종목에 의해서 좀 흐름을 이어갔는지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소 그리고 해외 증시 호조에 대한 탄력을 받으면서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중형주와 그리고 소형주가 좀 지수 강세, 이 지수 상승 견인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특징적으로 업종과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철강금속의 상승률이 좀 지수 상승 이끌었고, 코스닥에서는 코롱 TCG과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의 이 한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캠트로닉스하고 DST 로봇 두 종목을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개별주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을 때 이번 주는 좀 개별주 흐름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에 맞게 또 개별주에 대해서 오늘 또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캠트로닉스와 DST 로봇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오늘 13% 넘는 상승이었고 DST 로봇도 역시나 14%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좀 아까운 종목이에요, 이게.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이게 19,2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8,000원대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건데, 저는 이 종목 2017년부터 계속 관심을 있게 봤는데, 영 시원찮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 가을에 한번 저점 찍어주고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순환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저평가된 종목인데다가 기업량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있는 사람은 탄력이 좋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자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이죠. 저점 기록한 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가졌던 게 2017년도 한 이쯤이었어요. 이쯤 보면서 야, 이거 중장기로 좀 불안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이후로 속된 말로 찌글찌글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근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기억내면 크게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추세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지수를 거역하는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지수도 3월 14일날 고점 찍고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2019년 이후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2019년이 여기거든요. 네, 이 구간 모두가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수를 거역하는 종목이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탄력 있다고 보고 뭐 이거를 중장기 홀딩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현재가보다 뭐 낮게 잡았든 높게 잡았든 예를 들어서 뭐 개중에는 높게 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여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최근에 이 구간에서 잡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구간 가격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있다. 던지자. 뭐 그래봐야 뭐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 던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보이자는 조정받으면 단기 매수.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그 승부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기본 포인트는 뭐냐? 역시 21선 아래에서 매수해야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요. 탄력이 좋았는데 21선 아래에서 계속 기회가 한번 왔었죠. 네, 여기서 며칠 동안. 딱 이때 들어갔으면 딱 좋았는데 사실 저는 실전에서는 여기서 추천 안 해요. 왜 그랬냐면 너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면 또 심하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제가 추천을 안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만약에 밀리면 한번 해보자 설명드리겠고 DST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역시 홀딩 매도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추격하지 마시고 차트 보셨습니다. DST 로봇은 여기에요. 위치가 나쁘진 않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래저래 뭐 어떤 그 테마들을 엮일 가능성이 많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반등 나오는 게 이 로봇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듯 하잖아요. 네, 미래 산업 아닙니까? 네,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하시고요. 없는 사람은 굳이 DST 로봇을 잡지 말고 이제 다른 로봇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잡아보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나 DST 로봇이나 저는 이제 시시콜콜 기업 내용을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뭐 지수를 예측하거나 전망하고 이럴 때 구체적인 그 근거를 제시 안 한다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근거가 논리적이라도 시청자들은 맞으면 환호하고 틀리면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어떤 그 비정상 구간이 발생해서 오르거나 내리면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곡이나 변수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왜곡이나 변수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예. 네. 밀린다 그랬는데 또 반대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 안 해요. 무조건 결과론을 평가해요. 근데 저는 기업 내용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왜 안 하느냐? 기업 내용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적중하면 역시 좋은 사람이고 틀리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시시콜콜하게 뭐 뉴스 나온 거 다 뭐 브리핑해주고 그 다음에 뭐 차트 선곡들 쫙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무슨 업종인데 무슨 기술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시청자들은 그런 거 별로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리고 20년 전에는 그게 통용됐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브리핑하듯이 얘기하면 사람 값어치만 떨어지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하세요. 뉴스 검색하면 다 아는 내용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이 바닥을 뜨면 또 많은 시청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서울경제집도 하고 하는데 그 점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캠트로닉스였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DST 로봇은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가지고 간 이후,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동종 테마주에서 좀 층위로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고 접근해보자라는 관심 종목까지도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로는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시간은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 과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투자 매매 교육을 좀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실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또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강의는 좀 간단하게 하고 종목 상담도 비교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 좀 집중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가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2시간. 왜 그러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석을 하다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 싶은 날은 잠이 딱 드는데 아주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누워서 계속 생각하다가 날밤을 새요. 그냥 컴퓨터 안 보고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분석을 하는 거죠. 마치 무슨 뭐 이론 물리학자처럼. 네. 아인슈타인 이론 물리학자잖아요. 뭐 직접 실험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다 계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코너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종목 상담과 교육은 이제 살짝 하겠는데 오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치 분석의 핵심과 기본 요소. 네, 총정리 시리즈 8입니다. 가치 분석의 핵심과 기본 요소인데 가치 분석은 매매하는 종목에 대한 심리적인 최후의 보루입니다. 포인트가 뭐냐? 가치는 이론적 분석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에 몰입하거나 가치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자의 어떤 수준을 논할 때 그 레벨이 있어요. 초보자들 상태는 뭘까요? 0이죠, 0. 백지죠, 백지. 그러다가 이제 가장 빨리 쉽게 접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좀 한 2, 3년 이렇게 알면 막 까불어요. 막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죠. 사실 차트만 아는 게 하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든 주식 전문가든 뭐 차트로 모든 걸 해결한다. 차트만 알면 떼돈 본다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나 초보자예요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저 위에 단계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엽죠. 왜냐하면 차트만 잘 봐가지고 만약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학자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합쳐져가지고 로직 만들면 떼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주식시장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습니다. 아, 이게 막 굉장히 뭐 저평가됐다. 뭐 이렇게 막, 또 이거는 막 아주 좋은 가치주야. 근데 문제가 뭐냐?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객관적 기준이. 제가 차트 이론,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명확하게 이게 추세가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난 기준이 있다.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냥 자기 마음에 주관적으로 좋아 보이면 가치주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전문가들도 그래요. 이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나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2015년 7월에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딱 들어와 보시면 평택촌놈 적정주가라고 있습니다. 그걸 딱 치면 모든 종목이 다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적정주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맞는 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적정주가가 10,000원이에요. 현재가가 30,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세이버 고평가된 거죠. 반대로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적정주가 30,000원이에요. 근데 현재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3분의 2로 저평가된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게 참 놀랍죠. 그래서 이 가치 투자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 종목의 적정주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막연해요. 기껏 안다는 게
퍼 갖고 하는 거, PER. 30년도 넘은 구닥다리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기술 특허를 취득했냐면 PER이 없어요, 아예. 음식으로 말하면 소금, 그다음에 고추장 이거 없이 그 맛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고추장을 넣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 재료 쓰지 않고 다른 걸 갖고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줬겠죠. 특허 측이 바본가요? 예. 그래서 이 가치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술 특허까지 받고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객관적 가치 딱딱딱 수치화시켜서 딱 만들어낸 저도 가치에 몰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주식 전문가나 막 자기 가치 투자 뭐 대명사다 뭐 가치투자 실무자다 그래요. 그래놓고 막상 어떤 종목이든 딱 이거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게 PER 가지고 PR 갖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30년도 넘은 그 아주 구닥다리 버전이에요. 그거는 너무 안 맞아요. 왜 PR이 안 맞냐? PR은 보통 전년도 그 순이익 가지고 주당 순이익하고 그다음에 뭐 PR 이제 퍼라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현재가랑 나누기 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방식인데 그거는 뭐 아주 그냥 그 옛날 방식이고 근데 겨우 그거 갖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가치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자 그러면 아마 한 3시간 할 수 있어요. ABC부터 그냥 쫙 그냥.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말하느냐. 가치에 몰입하거나 가치를 명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 여러분, 지수가 대폭 나갈 때 가치주라고 안 빠지던가요? 빠져요. 같이 빠져요. 가치주는 봐주던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너무 몰입하거나 맹신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매몰이 돼갖고 그래도 이 주식은 저주가 아니야. 가치주야. 계속 홀딩해요. 반토막 아니 5분의 1 토막 나갈 때까지 홀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 가치는 판단하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심리적인 보르냐. 그래도 이 종목은 이 정도의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가 있으니 언젠가 외국인이 기관이 들어온다는 어떤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실전에서 가치에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는 상승 추세에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락 추세는 가치주라고 생각해서 손질을 못하는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 잠깐 차트 보실까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현대중공업이에요. 이것도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제가 뭐 그동안 각종 텍스트로 뭐 강의로 수도 없이 했던 내용인데요. 또 한번 보세요. 보시죠. 2007년 가을에 50만원 한번 넘어왔어, 50만원. 2008년 가을에 10만원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몇 토막 났죠? 5분의 토막. 다시 2011년에 또 50만원이 넘어갔어요. 네, 놀랍게도 처음에 50만원 넘어가고 50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10만원 초반이었잖아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가는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11개월 만에 가치가 5분의 1 토막이 납니까? 기업 가치가 어떻게 11개월 만에 5분의 1로 줄어드냐고요? 말이 돼요? 또 27개월 만에 또 어떻게 또 5배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왜 그랬었냐? 그 당시에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오면서 무너진 거잖아요.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가치주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됐죠. 이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건데, 그래서 초보자 때 관심 갖는 게 차트, 그 다음에 조금 알면 이제 가치를 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황을
판단합니다. 근데 가치를 안다고 하더라도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황이 우선이라는 거죠. 시황이 상승이라고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수가 밀려버리면 차트 우량 주고 가치 주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우량주 최고점을 잘 적중한다고. 그래서 제가 만든 평택처럼 기술특허 적중주가 보라 그랬잖아요. 하여간 좀 과도하게 쉽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더 가는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내려갈 때 겁나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종목 상담 좀 짧게 해드려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말 많았던 한샘. 자, 한샘이 지금 10만원 올라왔는데 최근에 5만원까지 내려왔잖아요. 5만원까지. 그죠? 예. 네. 근데 이 당시에 이때 거의 몇만 원이니까 35만원까지 갔었잖아요. 이때. 한샘이. 그때 20배가 넘은 종목이었어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20배가 넘었어요. 20배. 놀랍죠? 삼립 아시죠? SPC 삼립.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갔을 때 제가 사실 경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가격이 40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 당시에 거의 40만 원 정도 됐죠. 그죠? 됐는데 이것도 한 20배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적정주가보다 더 가는 경우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근데 딱 고점 꺾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다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야 이거는 눌림목이다. 여기서는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닥. 근데 웬걸 더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뒤늦게 허겁지겁 평택촌놈 적정주가 찾아보니까 확 끌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엄청난 고평가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서울TV 샘플에서 방문하셔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가치 분석의 핵심과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치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기업과 그리고 주가와 관련된 적정 주가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가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양한 내용들 추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767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코스모화학을 매수가 15,55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코스모화학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모화학은 3% 넘게 상승하면서 13,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합점이고요. 다소 성급한 저점 매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밀렸을 때 매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좀 성급했어요.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코스모화학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됐고요. 일단 반등 시 본전의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256님의 질문이고요. LS 산전의 매수가 47,9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LS 산전 종가는요 2% 넘게 상승하면서 48,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B약점이에요. 과정상 합리적인 예측 매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예측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확인 매수가 정석인데 이 종목은 사실 일단 저평가되어 있어요. 81,100원짜리입니다. 평택촌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 매도가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약간 다중바닥 비슷하죠. 저점이 이제 계속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여기 왔어요. 이 가격에서 매수한 건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어요.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정말 폭락을 했죠. 이때는 사실 대다수의 우량주들이 다 무너졌죠. 작년 10월에 한번 폭락을 했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그냥 한 거는 잘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사실 큰 무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LS 산전에 대해서 진단 내려드렸습니다. 비약점 확인됐고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지금 수익 기간이신데 수익은 10%에 대한 목표가 전략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1792님의 질문이고요. 모나리자를 매수가 5,3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모나리자 종가 먼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은 4,44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F합점에요. 매우 심각한 추격 매수로 판단되고요. 모나리자가 미세먼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제 지리케 따라잡았는데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에서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해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매매는 아주 이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간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나리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56님의 질문입니다. 신일산업을 평단가 1,670원의 비중은 100%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신일산업 종가는요 2,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자, 학 과장님 신일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뭐 완전히 직전 고점보다는 추격 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약점 드리는데 과정은 추격 매수고 이제 결과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보다 위아래로 10% 변동시, 그러니까 위로 10% 가든 아래로 10% 밀리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역시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잘한 건 아니죠. 그나마 제가 왜 시약점을 드렸냐, 여기보다는 낫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한다고 했을 때 따라잡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미세먼지 테마는 순환매가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가지 않은 거 매수하고 기다리면 오니까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가보다 좀 위아래 10% 변동 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현재가 기준으로 위아래 가격 10% 라인대 잘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3055님의 질문이고요. 대림재질을 매수가 2,0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대림재질 오늘장의 종가는요 1,94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손실 구간입니다. 학 과장님, 대림재질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소 성급한 눌림목 매수 가격이고요. 이제 좀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나 플러스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언젠가 제가 제주주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제주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굴뚝주, 가치주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대박 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 망할 것도 아니고, 왜? 이 종이 만드는 회사가 뭐 큰 돈을 못 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꾸준히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주주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강의해 드리는데, 대림재질은 뭐 우량주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5년, 10년 놓고 나는 제주주 한번 묻어놓고 싶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용으로 언젠가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재질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 매도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85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산해강을 매수가 2,185원의 비중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정산해강의 종가는요 2% 넘게 상승하면서 2,2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주 비교적 합리적인 조정 가격대다.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정도 매대다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형의 종목인데 배수 출세는 아래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잘한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이렇게 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산해강에 대한 부분은 비약점 확인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진단을 좀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학 과장님이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학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월요일은 과매수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속 여부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지속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오늘 이미 어느 정도 감매수했다. 감매수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잘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차트 잠깐 보실까요? 제가 앞선 시황 시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요때 제가 막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막 머리에 막 한마디로 꽂히더라고요. 야, 이거 기회 같은데? 그냥 여기저기 막 연락해서 한번 좀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생겼었어요. 내일 플러스 출발할지 마이너스 출발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번 기회를 좀 삼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또 싱겁게 또 확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야간 선물 같은 경우 봐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미국 선물이 나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선물 좋잖아요. 지금 좋은데도. 오늘 약간 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과매수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지속 여부가 좀 관건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야간 선물에 대한 진단도 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망 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첫 강연의 소식을 제가 또 들었는데요. 자, 학 과장님 이번 4월에 있을 강연의 소개 잠시 부탁드릴까요? 아마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강연을 별로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하게 됐죠. 제가 강연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한 3, 4년에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서울경제 TV 출연하고 나서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딴 거 뭐 설명드릴 거 없고요. 일단 앞으로 4월 20일 강연회까지 제가 이 강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 좋고요. 아마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건지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월, 화, 수 방송하니까 또 내일하고 모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인데 1시부터 선착순 입장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글로벌 미래 전망과 그리고 가치주와 테마주에 대한 분석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강연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정말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